연세대 원주 캠퍼스 2014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연세대는 이때 900자 2개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1번에서는 개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념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사례를 제시하라, 이런 문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적용과 비판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제시문을 적용해서 게임 중독의 문제를 논한 뒤 다시 이러한 시각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2에 근거한 제시문 3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2의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이 사회적 관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1에서는 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의 인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논하라, 이렇게 문제를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도입의 한 문장 정도를 전개하게 된다면,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사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이나 사태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도의 도입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3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의 문화적 가치 태도나 역할 체계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여 습득하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재구성해 감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부여한다는 능동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 즉, 상호작용을 통한 상징적 의미 획득과 이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제시문 2에서는 인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의 특성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초두효과, 후광효과, 마이너스 효과, 그리고 고정관념 등은 우리가 일정한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선이해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벗어나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수용하면서도 이 자체를 수정, 보완, 그리고 재구성을 통해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바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단한 수정, 보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문 2와 3이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의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자가 상호 간에 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결국은 차별 없는 세상과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시사를 하고 있다. 한 개인이 사회적 상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이 형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제시문 2에 제시된 인간의 심리작용에 대한 판단과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은 본래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인데, 이에 대한 피동적인 수용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왜곡하므로 제시문 3에 제시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능동적 행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형성하고 자아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를 통해 제시문 1에서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나 공동체의 어울린 속으로 자신과 타자가 함께 통합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흐름을 대학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사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정,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기에 가장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완득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영화들은 사회적 소통의 상호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개인들은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에게 가졌던 마이너스 효과나 고정관념 등을 탈피하면서 상호 이해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결합을 통한 창조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남녀 차별의 문제와 그리고 인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정의 필요성, 이런 것도 사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1의 시각에서 이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논술하고 이 시각 자체를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1의 시각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난 뒤, 일단 이 시각을 그대로 참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 2의 상황을 적용해서 서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각 자체를 비판하는 그러한 세 단락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시문 1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로 중독자를 바라보고 이들을 선의에 기반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독자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독자인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예를 들면 알코올에 파묻혀 사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제시문 1의 입장이고, 그 이유는 중독자로서의 삶이 주는 만족감이 모든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비용 혹은 해악을 능가하기 때문이며, 중독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결국 개인주의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문 1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1에서는 개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시각에서 보면 중독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일탈로 보는 시각 자체는 부정적이고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관습적인 억압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2-1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고, 2-2에서는 이에 따라서 게임 중독법이라는 사회적 접근 방식에 대한 찬반 논의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시문 1의 시각에서 제시문 2의 문제 상황을 논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발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택의 일부를 사회적 강제장치를 통해서 억압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사회 통념과 가치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릇된 인식과 제도라는 이러한 비판적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보편 가치라는 것도 결국 다수의 폭력이며 이것은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적용 서술을 하고 난 뒤 다시 제시문 1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서 개인의 합리적 이성이란 전제가 지닌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 즉 철저한 개인주의가 초래하는 가치 규범의 아노미 상태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예술과 외설, 음란물의 구분처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편 가치가 개인의 자발성과 주체적 선택이란 이유로 모두 해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약과 마리화나 등 개인의 파탄과 사회적 손실이 분명히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보편적 이성의 개입에 따라서 강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비판적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